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2일 최병호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소위 얘기하는 난리가 났죠.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이제 지금 그 열상이라는 게 뭐 어디가 찢어졌다는 얘기인데 그 문제로 이제 낙상사고라고 표현되는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하느라 그리고 그에 관련한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가짜 뉴스 고발도 하고 해명도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를 한번 보시죠. 자, 조정식 상임총괄선대본부장이 오늘 가짜 뉴스가 독버섯처럼 유포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회를 좀먹는 아주 악질적인 거짓말이자 개인과 가정의 명예를 짓밟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아내 곁을 보호하려는 이 후보에게 격려 마음을 보내지는 못할 망정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단호히 척결되어야 한다. 민주당과 선대위는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만들고 악의적으로 유통하는 불순 세력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강력한 법적 조치로 끝까지 책임을 묻고 뿌리 뽑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 이게 아마 이재명 캠프 후보 측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죠. 여기에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은 대처를 다 잘 했는데 그런데 이 가짜뉴스를 일부 사람들이 만들어서 지금 문제가 됐다. 아마 이런 인식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배우자 수행실장이라는 민주당의 이해식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혜경 씨가 구급차에 이송되는 사진을 공개해가면서 차내에 장착된 CCTV의 각도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얼굴은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제가 썸네일에다가 했는데 자, 구급차의 외부 CCTV 영상을 캡처한 또 다른 사진에서 이재명 후보는 김혜경 여사가 들것에 실린 채 차에 오르는 것을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다. 굉장히 감성적인 표현, 애틋하게 라는 것까지 넣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지금 가짜뉴스가 뭐가 도느냐. 가짜뉴스의 핵심은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짜뉴스라고 사실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라는 증거도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김혜경 여사를 폭행했다. 폭행해서 찢어졌다. 어딘가가. 뭐 지금 되게 그 열상 부위가 이제 그 이마 부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폭행해서 찢어진 것이다. 이런 뉴스도 아니죠. 뭐 그거는 그냥 그런 억측들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물론 이 억측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이걸 가짜뉴스다. 가짜뉴스라는 건 지금 민주당 주장이죠. 누구도 확인한 건 없고 그걸 본 사람은 이재명 후보 본인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일어난 시간이 새벽 1시 20분에서 30분 요 정도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CCTV를 공개했는데 그럼 CCTV 공개는 뭐가 되냐? CCTV는 상황이 벌어진 뒤에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거기 싣고 병원 응급실로 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흔히 이제 민주당이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는 이재명 후보가 김혜경 씨의 그 상처, 낙상사고에 관련이 돼 있다, 안 돼 있다는 걸 입증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이게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후보의 경우라도. 무슨 얘기냐면 이게 9일날 생긴 일인데 9일날 새벽 1시 20분 내지 30분쯤에 생겨진 일입니다. 새벽 1시 30분 뭐 이때쯤이라고 한다면 부부가 함께 있을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 시간에 다쳤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낙상사고라는 게 흔히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자다가 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다가 뭐 넘어졌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상상의 영역이죠. 그러나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틀림없이 같이 있었던 거는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짜뉴스 내지는 여러 가지 억측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명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앞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도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지만 비슷한 유사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이거는요,
어떤 사람이든 뭐 뭔가 억측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거 막 만들어서 이제 돌아다닙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거보다 아마 몇 배는 더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처를 잘해야 된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했냐면 9일 오전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간략합니다. 9일 새벽 낙상사고로 김혜경 여사가 경기도 모처의 병원에 입원했다. 부득이 이 후보의 9일 일정을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된 점에 너른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자들, 이 후보 측 관계자 코멘트로 낙상 원인 등은 후보 측 사생활이라 자세히 알지 못한다. 공지했던 내용 외에 우리도 자세히 아는 내용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억측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니, 웬만한 낙상사고로 응급실에 입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응급실은 입원이 아니고요. 응급실에 간 거지. 이제 응급실에서 뭐 기초적인 조치를 취하고 도저히 안 됐을 때 입원을 하는 거죠. 입원했다는, 응급실에 입원을 했다는, 집에서 낙상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큰 사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9일 일정, 그날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하루 일정을 다. 그러면 굉장히 큰 사고를 당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데, 뭐, 그걸 짐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건 모른다. 그러니까, 야, 이거 틀림없이 뭐가 있구나. 아니, 저부터도 우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뭐가 있나 보다. 그거를 부추겼다는 거죠. 초기 해명이.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배우자 실장이라는 현역 의원입니다. 이해식 의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신체 일부를 바닥에 부딪혀서 열상을 입어 응급실에서 밤새 진단과 응급치료를 받았고 9일 아침 성형외과로 이송을 하여 열상 부위 봉합수술을 마쳤으며 당일 12시경 퇴원해 현재 자택 안정 가려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 최초의 그 민주당 문자 메시지 설명 이후에 한참 있다가 그날 오후에 나온 겁니다. 만약에 이 이해식 의원의 이런 내용, 이거를 아침에 처음부터 이런 걸 상세히 파악을 해서 이렇게 만약에 알렸다. 누가 뭐 이거 재촉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렸다고 한다면 오해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하나 빠진 거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의식을 잃고 쓰러질 때 이재명 후보는 뭐 취침을 하다가 뭐 어떻게 했다든지 그걸 여기다 넣으면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완벽하게 이 사고의 경위가 설명이 된다. 그러니까 이해식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사고가 나서 이렇게 됐다 하면 얼른 이재명 후보가 제일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연락을 해서 이건 설명을 해야 된다, 국민들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다. 현재 어떤 상태고 이렇게 돼 있다. 아, 그때 후보님 뭐 하셨습니까? 그럼 후보님은 어쩌고 이렇게 해서 기자들한테 알려야 된다. 그랬으면 이런 억측이 뭐 그래도 억측을 하는 사람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억측이 아마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초기 대처를 잘못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 잘못한 거를 반성을 안 하고 그거 뭐 아니 물론 만들어내는 사람, 만들어냈다면 그 사람도 정말 여러 가지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도 틀림없이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자, 대선 후보 부인이 낙상을 당해서 봉합수술을 할 정도인데 그게 대선 후보의 사생활이라 자세히 모른다? 이게 국민들한테 설명이 됩니까? 자세히 모르면 알아가지고 설명을 해줘야죠. 대선 후보 부인의 낙상 사고가 어떻게 사생활입니까? 사생활의 영역을 떠났다. 그거 대처 잘못됐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또 이해식 의원 설명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어떤 상태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억측이 줄어든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까지도 그걸 하지 않았다.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의 헐리우드 액션, 또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보니까 넘어져서 의식을 잠깐 잃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마를 부딪혀서 이마가 조금 찢어졌다, 뭐 이걸로 보이는데, 같이 응급실에 가서 간병을 하고, 좀 그 간병할 것도 뭐 있습니까? 거기 간호원들, 뭐 의사들 다 있는데. 어쨌든 남편으로서, 그 옆에, 그건 뭐,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게. 그런데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반 국민들도,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아침 일정은 부인이 저런 식으로 낙상사고를 당하고 의식을 잃었는데, 뭐 의식이야, 곧 회복했겠지만, 여하튼 그렇더라도, 그냥 아침 8시 일정이 있다고, 야, 응급실에 막혀놓고 훌쩍 나가버리고,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아침 일정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취소할 수 있죠. 자연스럽죠. 그런데 난 12시에 퇴원했다면서요. 그러면서 그날 오후 일정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에 더군다나 여성 대회인가 뭐 하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대선 후보들 3명은 다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 취소했습니다. 이게 오바라는 거죠. 오바로 보여요.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는. 12시에 퇴원했으면 오후 3시에 그 여성대회에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정을 다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온 코멘트가 굉장히 오글오글거리는, 오늘 하루는 대선 후보이기 이전에 남편이고 싶다. 어찌 보면 그러면서 아침에 뽀뽀를 하고 왔네 어쩌네 이런 옛날 얘기까지 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일반 국민들이 눈높이에 과연 맞는 해명인가 하는 게 의문이 든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아침에 그렇게 됐으니까 아침 일정 취소하고, 그러고 간병하고 퇴원했으면 가서 상황을 좀 보고, 그래, 그러면은 이래 됐으니까, 그러면은 잘 해서 자식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간병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 3시면 퇴원한 뒤에, 3시간 뒤에 아닙니까? 그 일정 정도는 소화할 수가 있었던 건데, 그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제가 너무, 인정이 없는 건가요? 하여튼 저는 국민 눈높이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정을 다 취소하고 이래 됐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야, 부인이 낙상사고를 당했는데 그것까지도 뭔가 자꾸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초기 대응 잘못했고, 물론 사실과 다른 걸 만들어내는 사람 잘못했다는 거는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된 데에는 초기 대응을 잘못했고 너무 오버 액션을 한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도 이재명 후보 캠프는, 또는 이재명 후보는 뭔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는가. 그게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고,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이런 식의 음모론적 억측 이런 것들이 근거 없이 이렇게 나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부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막 믿을 정도로, 그래, 정말 이재명 후보는 그랬을 거야 라고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을 거로 보이는데, 여튼 자기들의 문제, 초기 대처 과정의 문제, 그리고 그 후의 문제, 이런 것들도 틀림없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앞으로도 또 이와 유사한 문제는 늘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하는, 이걸 대처도 정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뭔가 숨기려는 듯한 인상을 주면 오히려 더 증폭된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기를 바란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